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를 이탈해 승객 30명이 다쳤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6일 오후 8시 55분쯤 무궁화호 열차가 영등포역 인근에서 궤도 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은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 임시응급의료소를 마련해 부상자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서울 지하철 1호선상 하행선 운행이 중단됐지만 오후 9시 40분쯤 모두 재개됐습니다. 승객 275명이 탄 해당 열차는 오후 8시 15분 용산역에서 출발해 익산역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국가애도 기간은 어제 5일로 마무리됐지만 시민들의 추모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사 당일의 문제점 가운데 새로운 내용들도 연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6일 도경찰의 문제점부터 짚어봅니다. 참사 당일 이태원에는 마약 단속 형사들이 10명 배치됐습니다. 경찰이 안전관리보다는 마약 적발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사가 일어나기 40분 전에 마약 단속을 하던 형사들 가운데 한 개 팀이 몰린 인파를 분산하는 업무로 전환됐습니다. 경찰도 이대로 가다가는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걸 인지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쳤고 잇따른 후속 조치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참사가 일어나기 약 3시간 전 촬영된 이태원 모습입니다. 지하철역 출입구는 물론 참사 현장인 해밀턴 호텔 골목은 이미 인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때 이태원엔 형사 5명이 한 개 팀을 이뤄 모두 10개 팀, 10명이 투입돼 있었습니다. 참사 현장 인근 이태원로와 세계음 신문화거리, 이태원 파출소 부근 등에서 마약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개 팀이 참사 발생 42분 전인 밤 9시 33분부터 인파 분산에 나섭니다. 경찰 기동 차량이 이태원 파출소 앞에서 해밀턴 호텔 앞으로 이동했고 경광등을 켜고 인파 분산 방송을 했다는 겁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태원 파출소에 있던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이 이태원역 출구 쪽이 번잡하다고 판단해 한 개 팀을 이동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형사팀은 위험한 현장 상황을 파악했을 텐데 상부의 지원을 요청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9개 팀은 모두 참사 현장에 도보로 접근 가능한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 형사들은 밤 10시 44분에야 참사 사실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참사 발생 29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밤 10시 37분쯤 현장에 출동한 용산서 강력팀이 현장이 위급하다며 다시 보고한 뒤에야 마약 단속 형사들이 투입된 겁니다. 하지만 당일 용산서 상황보고서를 보면 용산경찰서장은 이미 밤 10시 18분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전원 투입해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장 지시가 전달이 안 된 셈인데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형사들이 마약 단속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가용 즉 쓸 수 있는 인력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장에 경찰 기동대가 도착한 것은 참사 1시간 20여 분이 지난 밤 11시 40분쯤이었습니다. KTH 뉴스 이호준입니다. 리포트. 참사가 일어나기 약 3시간 전 촬영된 이태원 모습입니다. 지하철역 출입구는 물론 참사 현장인 해밀턴 호텔 골목은 이미 인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때 이태원엔 형사 5명이 한 개 팀을 이뤄 모두 10개 팀, 10명이 투입돼 있었습니다. 참사 현장 인근 이태원로와 세계음 신문화거리, 이태원 파출소 부근 등에서 마약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개 팀이 참사 발생 42분 전인 밤 9시 33분부터 인파 분산에 나섭니다. 경찰 기동 차량이 이태원 파출소 앞에서 해밀턴 호텔 앞으로 이동했고 경광등을 켜고 인파 분산 방송을 했다는 겁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태원 파출소에 있던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이 이태원역 출구 쪽이 번잡하다고 판단해 한 개 팀을 이동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형사팀은 위험한 현장 상황을 파악했을 텐데 상부의 지원을 요청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9개 팀은 모두 참사 현장에 도보로 접근 가능한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 형사들은 밤 10시 44분에야 참사 사실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참사 발생 29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밤 10시 37분쯤 현장에 출동한 용산서 강력팀이 현장이 위급하다며 다시 보고한 뒤에야 마약 단속 형사들이 투입된 겁니다. 하지만 당일 용산서 상황보고서를 보면 용산경찰서장은 이미 밤 10시 18분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전원 투입해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장 지시가 전달이 안 된 셈인데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형사들이 마약 단속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가용 즉 쓸 수 있는 인력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장에 경찰 기동대가 도착한 것은 참사 1시간 20여 분이 지난 밤 11시 40분쯤이었습니다. KTH 뉴스 이호준입니다. 리포트. 경북 봉화 광산에서 매몰 221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광부 2명. 생환 사흘째를 맞아 이들은 실내에서 눈가리개를 벗고 병원 복도를 걷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6일 아침까지 미음과 죽으로 식사했을 뿐 점심부터는 흰쌀밥과 김치찌개 등 정상 식단을 소화했습니다. 신체 회복 속도가 빨라 며칠 안에 퇴원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아직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박근영 구조자 아들, 어제도 밤에 주무시다가 두 분 다 좀 소리 지르고 깨고 뭐 이런 게 좀 몇 번 있어서 극적 생환이 이뤄지면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일 7일 합동감식에 나서는 등 지하 갱도 내 안전성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2명의 사상자를 낸 매몰 사고 2달여 만에 또다시 붕괴 사고가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고 광산이 자체 구조 작업을 이유로 14시간 반이 지나서야 119회 구조 요청을 한 과정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찬익 경북경찰청 봉화 광산 붕괴 사고 전담수사팀장, 향후의 사고 발생 원인과 업체 측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일부에서 제기된 업체 측의 갱도, 내 광산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과 관련해 매립 작업 중단 명령 등 과거 안전명령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KTH 뉴스 이지은입니다. 앵커. 참사가 일어나기 전부터 시민들은 현장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알렸습니다. 경찰뿐 아니라 소방당국과 용산구도 안이하게 대처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관련자들 소환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문혜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10월 29일 저녁 경찰에 위험을 알리는 구체적인 신고가 들어옵니다. 사람이 몰려 쓰러진다. 통제가 안 된다. 대형 사고 일보 직전이다. 경찰은 이 신고를 받고 2차례 소방에 공동 대응을 요청합니다. 그때 이미 위험을 인지했다는 것. 그러나 소방당국은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아직 다친 환자는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따로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대응을 요청했던 경찰의 경우 직접 현장에 출동하긴 했지만 인파에 대한 별도의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후 밤 10시 12분 이태원이라면서 숨이 막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되는데 이때도 소방은 전화가 잘 안 들린다는 답변을 전하고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긴급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영산구청 관제센터에서는 CCTV로 얼마든지 현장을 지켜볼 수 있었으면서도 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건 마찬가지입니다. 김성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영산구 관제센터에서 저희 쪽으로 상황실로 상황을 보고한 거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거나 상황을 알려줘도 대처하지 못하는 바람에 시민들의 다급한 사전 경고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경찰, 소방, 구청 등의 지휘체계뿐 아니라 현장 공무원들의 책임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특수본은 오늘 6일 수사팀 인력을 보강한 데 이어 조만간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TDH 뉴스 문혜슬입니다.